2025년 1월 12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12월 FOMC 의사록에 시장 기반 물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들만 따로 모아서 물가 상승률을 측정하는 지표를 하나 만들겠다라는 것에 대한 논의죠.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때 여러 경제 지표를 확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산자 물가 지표와 소비자 물가 지표죠.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도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표와 소비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헤드라인 그리고 근원으로 나눕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 근원 생산자 물가 지표는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해서 측정하는 지표죠. 그런데 시장 기반 물가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이 피부에 와닿는 그 가격을 뽑아서 지표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반면에 미국은 소비 국가지만 소매 판매 지표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시장 기반 물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저는요, 왜 이 고민을 하게 됐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요, 연준이 통화 정책에 지금 번번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요, 대부분 모든 경제 지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가 안 좋아요? 그래서 통화 정책을 해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러면 경제 지표가 금리 인하 효과로 우상향을 그려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더니 돈이 풀리면서 돈이 돌고 돌아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구나. 그렇게 모든 경제 지표들이 우상향을 그립니다. 그 우상향을 그리는 지표 중에 인플레이션 지표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연준은 그때 금리를 인하해서 돈이 풀려서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또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적정선에서 금리를 인상해주는 정책을 해야겠다.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정말 경제가 뜨겁다고 느껴질 때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10월달, 작년 9월달 말에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10월 달에는요, 경제 지표가 상당히 헷갈리게 나와서 아마 연준이 머리가 좀 깨질 것 같습니다. 어떤 지표는 잘 나오고 어떤 지표는 못 나오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지갑을 열어서 인플레이션 지표는 올라가는데 반면에 제조 PMI 지표는 여전히 벅벅벅벅 기고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또 대선 관련돼서 또 대선 바람을 타다 보니까 경제 지표 중에서 심리 혹은 신뢰 이런 단어들이 또 잘 나갑니다. 또 반면에 미국은 지금 21세기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주택 지표는 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달, 10월달에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여러분 10월달에는요, 굉장히 경제 지표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 겁니다라는 얘기인데, 그 고민을 연준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물가 지표가 필요하다. 특히 지금 연준은요, 인플레이션 2%가 목표다라고 계속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목표 2%를 지금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했고, 그 금리 인하가 다시 어쨌든 인플레이션 지표를 상승시킵니다. 지금 연준 애들 머리 깨질 거예요. 그동안의 연준은 통화 정책을 상당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방송 중에 여러분,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좀 모질란 것 같다, 무능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실패, 그리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분께서 제 생각을 물어보셔서 저는 그쪽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봤고요.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동안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번 점검해 볼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 1월 10일 코스피는 6포인트 하락해서 2,51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밴드는 2,440에서 2,570포인트 정도 보고 있고요. 자, 상승 요인으로는 업종별 낮은 가격 매력도, 그러니까 저가 메리트라는 거죠.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소비 진작 정책이라고 합니다. 하락 요인은요, 4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오는데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실적을 짜잔 하고 밝혀놓고는 근데 여러분 2025년 올해는요, 작년보다 실적이 이렇게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적을 하향한다면 주식시장에 하락 요인이 작용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꾸준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 트럼프의 급진적 관세 정책입니다. 자, 증권사들의 의견을 좀 보면은요, 상상인 증권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NH투자증권은 설 연휴 앞두고 소비 진작 정책, 그리고 중국 춘절, 1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인하할 것 같은데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하면 좀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소비가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아지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지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밸류에이션보다 각각 상장된 기업들의 실질적인 실적 혹은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코스피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믿음이 덜하다 이거죠. 13일부터 16일까지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해마다 열리는 컨퍼런스고요.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아주 골 때리는 현상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오히려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고 눈으로 확인하다 보니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자,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교보증권과 반대로 5거래일 연속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이거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매수해 줌으로써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수급 개선이 명확해졌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이야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2,700, 800 간다 그러고 설레발 쳤던 증권사고 최근에도 계속 긍정적인 전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400포인트에 대한 어떤 바닥 인식은 지금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널리 퍼져 있는 것 같고 수급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해야 된다. 하루에 1,000억 원, 2,000억 원, 어떤 때는 800억 이렇게 해서 눈에 띄지 않게 꾸준히 매수해 줬는데 어느 순간 코스피가 예전보다 한 100포인트 혹은 200포인트 올라와 있네? 왜 그러지? 그러면 외국인들이 조용히 그렇게 매집했다.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매수했어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좋게 보나 봐요. 라는 보고서와 함께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그렇게 외국인들의 바통을 이어받은 기관 투자자들이 또 개인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공식 같은 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최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5거래를 연속 매수한 것에 대해서 증권사들은 굉장히 좀 고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움직임을 조금 더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지난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율이 너무 지랄맞게 올라가다가 지난주에는 살짝 그 열기가 식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해야 되고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최근 들어서 제가 몇 번씩 강조를 합니다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좀 안타깝다. 다른 글로벌 증시 상승할 때 우리는 못하고 있었었는데 2400포인트 혹은 장중에 2400이 깨질지언정 2400포인트에 대한 바닥 인식은 있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우 하고 올라가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쟤네 봐라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네 더 상승할 수 있는 폭이 많네 하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텐데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 하고 올라가기보다 얘네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고점 논란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 있습니다만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가격적인 메리트는 그냥 메리트로 끝나버리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을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 어쨌든 저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일단 2400포인트 선에서 2400포인트가 깨지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장중에 2400이 깨지든 아니면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2300포인트 후반에 그쯤 됐을 때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떤 바닥이다. 제가 여러분 2022년부터 계속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따위가 2000포인트 깨지 못한다. 뭐 주식시장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주식 팔아야 됩니다. 뭐 2000이 깨질 겁니다. 막 그러길래 제가 윤석열 따위가 대한민국 2000포인트 깨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는 2000포인트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탄핵 혹은 체포 순간까지 와 있는 이 시점에 어느 정도 이 포인트에서 바닥이 형성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으로서는 메리트가 있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으로만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 흐름을 좀 눈치를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욱더 테마주 개별 종목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올해는 뭐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아까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야기를 하던데 늘 해마다 있는 거고요. 해마다 있는 행사긴 하지만 이게 테마 장세, 개별 종목 장세 때는 약간 좀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이슈가 되고 그렇지 않고는 뭐 그런 게 있었어? 하는 정도의 별거 아닌 행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계엄령 이후에 정치 테마주들이 막 지랄 이은병을 했고 그때 제가 바이오주, 제약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좀 정치 테마주가 뜨겁다. 근데 지금 정치 테마주에서 세력이 좀 빠져나간 상태에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엔비디아가 작년에 열심히 기대감으로 증시를 우려먹었고 올해는 약간 뭔가 여생을 다한 느낌. 이번 뉴욕 증시의 상승 랠리를 리드했던 힘은 다 빠진 것 같은 생각. 근데 아직 미국은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해드렸습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면은요. 1월 13일 월요일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됩니다. 뉴욕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건데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거 지금 쭉 흐름을 보면은 인플레이션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좀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됩니다. 1월 14일 화요일 날 12월 생산자 물가 지표 발표됩니다. 1월 15일 수요일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전월 대비로는 0.3%, 전년 동월 대비로는 2.8% 상승해서 야, 이거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이션 2%인데 이게 점점 2%가 아니라 3%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굉장히 고민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대신 변동성이 큰 품목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에는 전월 대비 0.3%였거든요. 그러니까 11월 0.3% 증가보다는 12월 0.2%, 한 0.1% 정도 둔화된 것 같다.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표는 상승하고 있는 게 맞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특히 전월 대비 0.1% 정도 둔화됐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꾹 누르는 예상치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죠. 1월 16일 목요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2월 소매 판매 발표되죠. 1월 17일 금요일은 경제지표 발표되는 게 없습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는 아마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생산자 물가 지표 발표되면은 인플레이션 어쩌고 저쩌고,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 인플레이션 어쩌고 저쩌고, 소매 판매가 발표되면 또 인플레이션 어쩌고 저쩌고, 미국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게 될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엄청나게 잘 나온 고용 지표 때문에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간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은 금리 인하를 원했는데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아서 굳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실망감에 3대 지수가 1% 이상 하락했다라는 거 전해드렸는데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거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네 라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겠죠. 물론 아마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지표의 상승을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자신감 혹은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튼튼함 이런 걸로 예쁘게 포장을 할 겁니다. 그렇게 포장하는 건 그렇게 포장하는 거고, 우리는 앞으로 트럼프가 취임한 다음에 내놓을 어떤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움직임,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움직임, 그런 움직임 속에서 혹시 어떤 걱정거리가 하나 생기지는 않을까? 2023년도에 여러분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3월 달에 미국의 중소형주들에 대한 파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올해도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출렁거려도 그래, 뭐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렇게 잘 나오는 건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은 거야 라고 하겠지만 저는 마치 2023년 3월 달에 미국의 중소형 은행주의 파산 문제가 이슈가 됐던 것처럼 올해도 투자자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베이지북도 발표가 되지만 연준위원들의 발언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할까요? 아마 연준위원들은 점진적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쓸 겁니다. 금리 인하를 안 하진 않을 거야. 그런데 9월 달에 했잖아. 11월 달에 했잖아. 12월 달에 했잖아. 야, 또 1월 달에도 해야겠냐? 좀 천천히 하자.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에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놔두고 대신 인플레이션 지표의 움직임에 주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1월 달은 인플레이션
대한 피로감을 좀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지표 확인됐고 고용지표 확인으로 인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것 같고 이제는 금리 인하 이슈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이슈로 이제 살짝 넘어가면서 어닝 시즌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닝 시즌 여러분 가장 먼저 발표하는 게 어떤 업종이라고요? 금융업종입니다. 금융업종은 웬간하면은 나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은 뉴욕 증시는 고용이 잘 나와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뒤로 가겠지만 대신 어닝 시즌 첫 스타트를 해주는 금융주의 실적을 보면서 뭔가 2025년을 기대한다는 둥, 이번 4분기 어닝 시즌 나쁘지 않을 거라는 둥, 기타 등등으로 포장을 해서 1월 효과를 누리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 진지 빨면서 얘기를 해도 쉽게 여러분들께서 확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려운 책도 100번 읽으면 이해가 간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방송 내용이 굉장히 반복되는 멘트도 많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계속 여러분들께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나중에 언젠가는 미쓰리가 하는 내용이 저거였구나 이런 걸 얘기했었구나 라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느끼게 되는 날이 오실 거라고 믿고요. 오신 분들도 계시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돈다방 미쓰리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돈다방 미쓰리는 없고요. 대신 내일서부터 또 열심히 매매에 집중을 하는 종목들이 막 지금 궁뎅이가 들썩들썩해서 내일 매매에 좀 집중 열심히 할 거고요. 이벤트 신청하실 분들은 제가 이메일 주소 남겨놨으니까 글로 신청하시면 되고 어떤 분께서 이메일을 어떻게 보낼지를 몰라요 라고 하시는데 글쎄 어떻게 방법을 알려드릴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요일날 1월 14일 다이어리 데일리 할 거예요. 아마 1월 14일은요. 새해가 돼서 다이어리를 선물하자. 그래서 새해부터는 일기를 쓰렴 그래가지고 다이어리 데이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의미 없고 1월 14일 화요일날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일본 증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별로 이것도 의미 없지만 참조하시고요. 저는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